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는 종목이죠.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항체 유라시아 특허 결정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고 이제 ABL 바이오의 기대 요인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약 바이오주 이슈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주가 영향력도 이전 대비 좀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LCR이 이제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수급순환매로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포트 구성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 물론 ABL 바이오는 그동안 급등이 좀 컸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제약바이오주 자체 모멘텀이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 요게 이제 현재 시장을 보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슈 한번 볼게요. ABL 바이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위한 IGF-1R 단일항체 유라시아 특허 결정 관련된 이슈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 단일항체의 유라시아 특허 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특허가 5년 전에 이제 출원이 됐고요. 이번에 특허 결정으로 인해서 이 단일항체에 대한 권리를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무려 15년 정도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은 밑에 나와 있죠. 네, 세포의 성장과 생존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호 경유를 통해서 대사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 제가 제약바이오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그 자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개발된 신약 혹은 기존에 있는 신약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트리플 B 플랫폼을 통해서 BBB 셔틀이라고 하죠. 이 적용 부분에, 그러니까 전달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따른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계약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이슈도 그 계약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수 분포하는 트리플 B의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이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지만 약물의 출입 역시 제한돼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의 침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잘못된 게 이제 침입되면 장애를 갖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방어기제 자체가 굉장히 잘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제라든지 약이라면 이런 방어기제를 잘 피해서 혹은 뚫고 그 표적지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RNA 등의 약물이 트리플 B를 효과적으로 투과할 수 있도록 돕는 셔틀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이를 활용해서 퇴행성 뇌질환의 근본적인 병인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바디 B가 적용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산오피의 기술이 이전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 있고요. ABL301은 현재 미국 임상 일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전달 플랫폼 부분에서의 강점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임상과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업체가 향후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다. 파이프라인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ABL 001 같은 경우 FDA 개발사의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다. 패스트 트랙 지정은 왜 된다 그랬어요? 이 약이 개발됐을 때 효용이 굉장히 높거나 혹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 약이 빨리 상용화가 되는 게 유리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됩니다. 보통 희귀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FDA 심사가 일반 대비해서 훨씬 더 빨라요. 거기에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FDA 쪽에서도 이 통과를 빨리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그 리포트가 이번 달 초에 나온 건데요. 안정적인 성장주를 찾는다면 ABL 바이오 이런 기사가 일단 좀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의 R&D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공불락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 발표 시 시장력 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치료제의 변형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기존에 치료제가 별로 없었던 분야의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런 그 어려운 영역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제약바이오주,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혈액암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중항체 개발사들과는 달리 이중항체 모달리티 한계인 고형암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BL이 붙은 이렇게 ABL 뒤에 숫자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 어떤 그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중항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그랩바디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과 다 연동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은 이제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할 때 내년부터는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BL 바이오의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시면 이게 ABL 다 붙어 있죠. 503, 111, 105, 그다음에 202, 001, 301 파트너사도 다양합니다. 유한양행, 레고캠, 컴패스, 산오피 등등등등이고요. 기전과 개발 단계를 보면 아직은 1상과 2상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상에 ABL 001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24년 하반기 결과 발표 기대라고 이전에 좀 써 있었던 부분인데 임상과 최종 종료 시점까지 보시면 25년과 26년까지 걸쳐서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상 이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때 ABL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같이 한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급등 이후의 윗골인데 이게 이제 그 4월달 초부터 갭상이었잖아요. 갭상을 뜨고 그다음부터 조정 없이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 깨지 않고 올라갔었던 흐름이에요. 저점 대비로 해서는 주가가 딱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부담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늘 유라시아 관련된 이슈까지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갭상을 기르면서 7%까지 상승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의 요 부분이 요 윗꼬리가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74,000원을 빠르게 돌려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가 기준 5일 이평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을 시작한 이후로 종가 기준 5일 이평을 한 번도 안 깼잖아요. 장중에 깰 수는 있어도. 그래서 종가 기준 5일 이평을 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을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살아있고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컸죠. 최근에 낙폭이 컸다가 바닥을 살짝 잡으려는 흐름이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제약바이오주를 꾸준히 좀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